안녕하세요. 깡지예요. 요즘 주식시장 움직임이 거의 없어서 재미가 없네요. 2주 전에 대부분 회사들이 상한가를 찍은 이후에 밑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 코로나는 또다시 심해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계속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하던데, 제가 사는 밴쿠버에서도 나이트클럽 같은 곳은 모두 영업 정지 중이고, 식당이나 펍 등 술을 파는 곳은 밤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모든 식당 사장님, 자영업자 사장님들 힘내세요. 조금만 더 버텨요. 이럴 때일수록 흐지부지 된 주식 공부를 다시 불태우기 위해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인 복리의 마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자의 종류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자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리와 복리. 이 단어들의 뜻을 잘 몰라도 이 그래프만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가 훨씬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복리란 자신의 원금에 이자가 붙고 또 그 추가된 이자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그런 경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계산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만약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복리가 3%다 하면 이자 받는 날에 1,000만 원 곱하기 0.03 인 30만 원을 이자로 받습니다. 그리고 내 총 자산은 1,030만 원이 됐죠? 랄랄라. 자, 그 다음 이자 받는 날이 또 왔어요. 그럼 총 자산인 1,030만 원에 곱하기 0.03인 30만 9천 원을 이자로 받아요. 원래 단리였으면 처음 자산인 1,000만 원의 3%, 즉 30만 원을 또 받았어야 되는데 복리에서는 9천 원을 더 받았네요. 30만 9천 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지금까지 내 총 자산은 1,060만 9천 원이에요. 근데 이 표에서는 간단히 1,06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소수점 밑으로 계산 안 해도 여기까지는 비슷하니까 저도 간단하게 1,060만 원으로 할게요. 1,060만 원 곱하기 0.03 하면 31만 원 8천 원을 이자로 받습니다. 지금은 단리보다 18,000원을 더 받았네요. 이렇게 계속 계산하면 시간이 갈수록 받는 이자액이 계속 증가해서 아까 보셨던 그래프처럼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복리를 받으면 엄청 좋다는 것을 아셨죠? 그럼 아까 제가 주식의 가장 큰 매력이 복리의 마술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복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주식에 투자하면 복리가 마술을 부린다고 할까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입금 통장, 캐나다에서는 체킹이죠. 이것을 제외하고 적금, 펀드 등에 투자를 해도 복리 효과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리의 마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적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이자율로 자산이 증식됩니다. 예를 들면 2년 복리 3% 이렇게요. 그럼 통장에 2년 동안 내 목돈을 묵혀놔야만 3%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2년이라는 기간이 내 돈을 묵혀놔야 한다는 생각에 생각보다 길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2년 동안 달리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크게 차이가 나려면 5년에서 10년은 계속 묵혀놔야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금리가 똥값이라는 거죠. 그럼 펀드는 어떨까요? 펀드는 제가 느끼기엔 약간 적금과 주식 중간에 있는 개념 같아요. 펀드 매니저가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 회사들의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고, 원금을 잃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위험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보통 1단계에서 5단계 이렇게 있어요. 또 수익을 얻으면 팔고, 펀드 값이 떨어졌을 때 또 사고 하면서 복리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단점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포트폴리오를 내 마음대로 수정하지 못하고 또 매매를 할 때마다 단기 투자 수수료를 계속 지불하는데 이게 은근 무시 못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펀드 수수료는 2%인데 적어 보이죠? 하지만 매매 금액이 100불이면 2불, 1000불이면 수수료만 20불. 그 다음에는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이 수수료를 사고 팔고 할 때마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적립식으로 매달 펀드에 투자한다?
그럼 매번 저 돈을 내겠죠? 물론 펀드 운영 회사나 펀드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대체적으로 저렇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대망의 주식을 볼게요. 주식은 제가 생각하기에 장점이 더 많으니까 단점부터 설명드릴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은 고수익 고위험 투자 방법이라고 알고 있죠? 당연히 원금도 잃을 수 있고요. 주식에 투자할 경우 펀드 적금에 적용된 세금보다 더 많이 내야 돼요. 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잘 모르는 회사에 무작정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탄탄한 회사, 뭐 예를 들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고 잘 아는 회사에 투자하면 물론 단기적으로는 시장 흐름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은 있겠지만 꾸준히 수익을 내고 또 회사와 함께 내 자산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어요. 특히 주린이일수록 천천히 수익을 내고 큰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공 경험이 계속되면 더 공부하게 되고 내 자산도 더 성장하고 더 재밌고 그리고 이건 캐나다에 계신 분들만 해당되겠지만 캐나다에는 정말 좋은 제도인 TFSA가 있어요. TFSA로 계좌를 열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좌 안에서 계속 매매하면서 복리 수익을 얻고 세금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돈을 사용할 수 있겠죠? 또 적금 펀드의 단점이었던 매매 기간이나 포트폴리오 구성 이런 것들을 내 맘대로 설정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볼까요? 이 3% 수익을 내는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한테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하루에 여러 번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그래프를 만드는 기간도 내 맘대로. 이제 주식의 장점은 복리의 마술이다 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설명해드린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싶어서 여기 보시다시피 원금은 10,000불, 목표 수익률은 20%, 추가적으로 매년 투자하는 금액은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는 1,000불로 계산해서 제 총 자산이 얼마만큼 증가하나 계산해봤어요. 저는 퀘스트레이드에서 TFSA 계좌를 열고 투자하고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TFSA 계좌를 이용할 경우 아직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근데 매일 매매를 하면 세금을 내라는 통지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세금이 없는 계좌인데. 그래서 일단 캐스트레이드 수수료도 높기 때문에 수익률은 20%로 목표를 잡았지만 시장 흐름이나 회사에 따라 유연하게 바꿀 생각이에요. 이렇게 30년만 투자해도 내 총 자산은 45억. 1,000만 원이 45억이 되다니. 그리고 일찍 투자를 시작할수록 더 많은 원금이 있을수록 현명한 투자를 하실수록 이 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느낀 점. 복리의 마술 살아갑니다. 모두 성투하시고 다음에 봐요.